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한남동 7인방, 7상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실 참모들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김 씨가 이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라인을 언급하며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 내 김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7인방을 저격한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한남동 7인방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참모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8월 한 달 기준 김 씨가 가장 자주 전화한 사람은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모두 11차례, 합쳐서 1시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건희 씨가 먼저 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누구보다 자주 김 씨와 연락했던 겁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듬해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가장 긴 건 김동조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이었습니다. 2023년 8월에만 10차례, 총 2시간 3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이기정 당시 홍보기획비서관과 한 달 사이 4번 통화했는데 3번은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황종호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2023년 8월에만 9번 통화했습니다. 이른바 황제관람 기획자로 알려졌다 홍보기획 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에게 김 씨가 직접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방은 대부분 영부인의 업무나 역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참모들.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그쳤던 비선의 실체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일 한 차례 더 불러서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심야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 신분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있다는 전망도 많은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조사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하지만 조사실에선 수사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60에서 70% 정도가 이뤄졌다고 본 특검은 한덕수 총리를 한 번 더 부르기로 한 가운데 특검 내부에서 이미 금요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등의 혐의도 중하지만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거느려 다스리는 겁니다. 헌법주석서는 보좌 업무에는 한계가 없고 단순한 수동적 보조기구가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기능에 적합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겐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과정을 보좌했다면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역시 큽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는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을 한덕수 전 총리가 충실히 수행했다는 주장을
영장 청구서에 담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당정되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 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의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